입문자분들 입장에서는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복잡하고 막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뭐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결정이 좀 수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Y입니다. 오늘은 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죽공예를 처음 시작하시면 실 어떤 걸 사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실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가죽공예 하기 전에 이제 가죽 가방이나 이런 걸 사러 이제 뭐 샵을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이해 안 갔던 부분이 특히나 이제 남자 가죽 제품은 대부분이 다 검정, 회색, 짙은 갈색 이 세 가지가 거의 줄을 이루었어요. 이걸 이제 오랫동안 계속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조금 더 다양한 색상의 가죽 제품들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막연하게 했었어요. 제가 이제 신혼여행 하다가 구찌 매장을 들렸는데 거기서 너무 색깔이 특이해서 산 가방이 있어요. 바로 이 색깔인데 색상이 이제 검정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고 되게 특이한 가죽이죠. 그래서 너무 가죽 색깔이 특이해서 이제 사게 됩니다. 이게 제 마지막 가죽 제품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살 때도 느낀 게 뭐냐면 좀 더 색깔이 좀 더 자극적이거나 뭐 빨간색이라든지 아무튼 뭐 되게 다양한 색깔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 했었고 언젠가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막연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가죽공예 하면서 직접 제가 필요한 가방들을 만들게 됐는데 근데 이게 왜 실 선택이랑 연관이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가죽공예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신설동 가가지고 가죽 색깔을 엄청 찾아보고 막 빨간색, 파란색, 하늘색, 핑크색 컬러별로 다 샀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때요? 컬러별로 실을 다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지금 산 실들이에요. 흰색, 심지어 이런 하늘색도 있어요. 이 민트 색깔이죠. 지금 봐도 알록달록 진짜 예쁘죠. 근데 이 실은 아주 그대로 제 작업장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봐보세요. 이 거의 새 거예요. 그 처음 샀을 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색깔로 카드 지갑도 만들고 이걸 또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지인들도 깜짝 놀래요. 이렇게 가죽 색깔이 다양하냐고 놀라기도 하고 막 그거를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또 만들고 재밌게 가죽 공예를 했는데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개인마다 취향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이제 특이한 컬러는 모임을 간다든지 또는 여행을 갈 때 포인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매일 들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컬러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방은 너무 지갑은 너무 이쁜데 자주 안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이 처음 가죽 공예를 해서 색깔 선택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고자 제 몇 가지 경험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죽 공예를 해보니까 알게 된 거는 실 색깔은 거의 자주 쓰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하시게 되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색상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것 위주로 먼저 구매를 하면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실 색깔이 뭐냐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보이시죠? 이 하얀색 실이에요. 약간 크림 색상이 돌기도 하는데 이 흰색 실은요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컬러에도 잘 어울려요. 흰색 실은 무조건 사세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검정입니다. 검정. 보이시죠? 검정 색상 실입니다. 제가 이 색상이 싫어서 직접 만들려고 가죽 공예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 다시 돌아온 게 검정이에요. 근데 이 검정 색상만큼 정말 무난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어느 곳에나 잘 어울리는 색상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자주 쓰는 거는 다 그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는 검정색 가죽을 몇 장 더 샀어요. 실제로도. 제일 많이 쓰는 색상은 검정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사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검정, 흰색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하나 더 내가 색상을 이제 구비하고 싶다면 회색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거의 다 써가죠. 한 몇 번째 실인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내가 가죽 공예 시작을 한다면 이 세 가지 색상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되게 컬러풀한 특이한 가죽의 색상에 맞춰서 실을 하나 사시면 됩니다. 하나 더 정도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웬만한 작품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정말 맥시멈 처음 가죽 공예 시작하실 때는 5개 정도 실색만 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크게 가죽 공예 하는데 어려움 없고 낭비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거의 10분 중에 8분은 다 사용을 못 하실 겁니다. 이거는 아마 가죽 공예 직접 해보시면 어떤 말인 줄 알아요. 이게 작게 보이지만 정말 많은 용량이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죽 공예를 한다고 하면요. 자, 이제 색상을 결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실을 사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실 종류는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알려드려도 다 기억을 못 하실 뿐더러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제일 추천하는 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MBT 실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색깔이 너무 예쁘죠? 발색도 괜찮고
이 MBT 실을 왜 추천하는지는 요 뒤에 바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실 종류를 정했잖아요. MBT 실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는 실의 두께를 결정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입문자분들이 약간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되게 처음에 실 사이즈를 궁금해서 이제 뭐 오프라인 샵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실 몇 호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거의 다 대부분이 뭘 만드시느냐에 따라 달라요. 또는 어떤 치즈를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되게 애매한 답변만 돌아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분들도 이제 정확하게 뭘 만드는지 모르니까 추천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저는 다살한 얘기인가? 상술이 쩌네 막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했던 적이 있는데 가죽공예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뭘 사야 될지 뭘 만들어야 될지 어떤 거 치즈를 사용하는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기준을 세워드릴게요. 제가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거는 이제 다른 가죽공예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수가 이제 5호실입니다. MBT는 5호예요. 5호. 여기 보이시죠? 5호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처음 사서 사용을 해보세요. 웬만한 데는 다 맞아요. 처음에 이 실에 대한 두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뭐 치즈 몇 호에는 실 두께 이게 맞고 저게 맞고를 설명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아시겠죠? MBT 5호로 기준을 잡고 바느질 일단 하시고요. 내 구멍에 비해서 실이 좀 두꺼운 것 같다 하면 그때 얇은 걸 쓰면 되고, 사용하다가 얇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더 두꺼운 걸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5호라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실의 두께를 결정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게 되는 거죠. 참고로 실 숫자는 낮을수록 더 두꺼운 실입니다. 이 MBT는 5호 다음에 1호거든요. 1호가 더 두꺼운 실이에요. 마찬가지로 뭐 5호, 6호, 10호 넘어가면 이게 더 가는 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반대죠. 올라갈수록 더 두껍게 느껴지는데 그걸 이제 반대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실은 보시면 이거는 15호, 15호로 돼 있고 이거는 30이거든요. 30이에요. 그런데 보면 실 두께가 달라요. 이게 더 두껍죠. 15호. 숫자가 낮을수록 더 두꺼운 실을 의미를 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리죠, 이게? 지금 예시로 든 실은 구토만이라는 실인데요. 구토만 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뭐 첨언하자면, 처음엔 전 이 실이 뭔지 모르고 핸드메이드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지금은 거의 미싱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을 만들 때 꼬이는 방식, 뭐 S자로 꼬냐, Z자로 꼬냐에 따라서 이제 미싱에 들어갈 수 있는 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실이 있대요. 미싱에 들어가는 실이 아닌데 들어가면은 툭툭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구토만 실은 미싱에 사용하게 할 수 있게끔 나온 실이고 핸드메이드용보다는 미싱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어떤 게 그러면 미싱에 넣었나요? 어떤 거 이런 거를 이제 뭐 알면 좋겠지만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요. 구토만은 미싱에 자주 사용을 하고 MBT는 핸드 스티치 할 때 많이 사용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해지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실 종류랑 MBT랑 실 두께 5호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개만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구토만 실 이거는 뭐 미싱에 넣는다고 했고 이거는 뭐 핸드메이드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두 개 다 핸드메이드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왁싱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 차이는 좀 아셔야 돼요. 자, MBT는 왁싱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기도 흐르고 왁싱을 굳이 할 필요 없는 실이고요. 이 구토만 실은요 왁싱을 해야 돼요. 그럼 실 왁싱이 뭐예요? 이렇게 또 궁금하시죠? 실 왁싱이 뭐냐면 실에다 왁스칠을 해주는 거예요. 장비 파는 데 가면 이런 이제 비즈 왁스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컬럼버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왁스인데 이제 칠해서 이제 닦아주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의 광택도 좀 나고 내구성도 높아지고 때도 덜 타요. 그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제 가방이나 작품 할 때는 이제 실을 길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왁싱이 필요한 실은 왁싱을 안 해주면 실이 엄청 꼬여요. 그럼 막 중간에 하다가 실이 막 꼬여가지고 막 가위로 자르고 다시 하고 막 이런 엄청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처음에는 왁싱해서 만드는 게 더 좀 클래식하고 멋져 보이는 거예요. 처음 이제 가죽공예 배울 때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작 작업할 때는 이 왁싱해서 작업하는 게 엄청 번거로워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은 왁싱을 먹이고 또 열을 가해가지고 그 뭐 수건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당기거든요, 실을요. 그러면서 이제 실과 헝겊의 마찰에 의해서 이제 이 왁스가 실에 막 스며들게 하는 이 작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게 어려워요. 왁스를 어느 정도 발라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왁스가 막 실 밖으로 다 티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가죽공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왁싱 안 하는 실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이게 MBT. 그때 제가 알게 됐던 거예요. 생각보다 진짜 편해. 이거는 뭐 하고자 하는 길이 재고 가위로 잘라서 바로 사용하면 끝이에요. 구토만에 비해서 꼬임도 훨씬 덜하고 그리고 내구성 강택도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실,
어떤 실을 사야 되냐, 실 두께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그리고 왁싱을 하냐 하지 않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웬만하면 처음 이제 가죽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왁싱 작업 필요 없는 실을 선택을 하세요. 그게 아마 어려운 가죽공예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큰 허들을 하나 없애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죽공예를 하기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가죽공 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제 입문자분들 입장에서는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복잡하고 막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뭐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결정이 좀 수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공예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